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사실 제일 알기 어려운 것 중 하나잖아요? 자, 그럼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볼까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상상이 필요해요. 우리 경제가 거대한 비행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조종석에 앉아있는 파일럿이 바로 중앙은행인 거죠.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비행하도록요. 그럼 이 조종사의 궁극적인 미션은 과연 뭘까요?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경제라는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난기류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꾸준히 성장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의 임무입니다. 자,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종사가 사용하는 게 바로 통화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조종사의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비행기를 부드럽게 운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지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바로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이자율 조정인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조종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지도가 없다면 소용없겠죠. 수십 년 동안 이 경제 조종사들은 완벽한 항해 지도를 찾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헤맸습니다. 이걸 믿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그런 확실한 지침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항해는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금이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에만 의존했다가 그 다음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케인스 시대를 거쳤죠.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터지니까 이번엔 돈의 양, 즉 통화 공급량만 빡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통화 정책의 역사를 보면요. 뭔가 딱딱한 규칙에만 얽매였다가 실패하고 또 다른 규칙을 찾다가 실패하고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점점 더 유연한 방식으로 진화해온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전까지 잘 통하던 케인즈주의 방식이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모아둔 돈의 가치가 그냥 휴지 조각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종사들에게 뭔가 확실한 기준점이 필요했어요. 망망대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북극성 같은 거요. 경제학 용어로는 이걸 명목 기준 지표, 영어로는 노미널 앵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배가 휩쓸려 가지 않게 닻을 내리는 것처럼 경제의 중심을 꽉 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면 통화 공급량만 딱 정해서 관리하자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 방법도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아주 흥미로운 현상 때문인데요. 바로 구타트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학생들 실력을 평가하려고 시험을 봤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시험 점수 올리는 요령만 공부하는 바람에 시험이 더 이상 진짜 실력을 측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아요.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량을 목표로 딱 정해버리니까 그 순간부터 통화량과 실제 경제 사이의 연결고리가 뚝 끊어져 버린 겁니다. 목표가 되는 순간 지표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통화량을 목표로 삼는 방법도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 환율에 우리 통화를 묶어버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둘 다 너무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이는 복잡한 경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길을 갈 수 없다는 것.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현대적인 나침반입니다. 딱 정해진 길만 알려주는 낡은 지도 대신에요. 그게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건데요. 이건 북쪽으로 가라는 식으로 명확한 목적지, 즉 물가 목표를 딱 정해줘요. 하지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상황에 맞게 조종사가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 똑똑한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4가지 아주 중요한 기둥이 필요합니다. 첫째, 목표를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고요. 둘째, 중앙은행이 정치적인 입김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걸 독립성이라고 하죠. 셋째,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투명하게 다 설명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4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만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물가를 안정시킬 거야 라고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실제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나침반의 북쪽으로 삼는 그 숫자, 그 목적지가 바로 이겁니다. 숫자 2, 정확히는 2%죠. 우리가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듣는 물가 안정 목표 2%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상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숫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 안정 목표제라는 새로운 나침판은 꽤 오랫동안 아주 잘 작동했어요. 경제가 큰 출렁임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를 이끌었죠. 모두가 이제 순항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조종사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이 사건은 조종사가 믿었던 그 완벽한 나침판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째, 물가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인플레이션이 낮다고 해서 모든 게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조종사가 나침반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비행기 날개에 불이 붙은 걸 놓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금융 안정이라는 또 다른 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된 계기였죠. 린 vs 클린. 이 위기는 아주 오래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는 게 보일 때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미리 김을 빼야 하느냐, 이걸 린이라고 하고요. 아니면 거품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려우니 그냥 뒀다가 나중에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뒷수습을 해야 하느냐, 이게 클린입니다. 2008년 이전에는 클린 쪽이 대세였는데 그 뒷수습 비용이 얼마나 천문학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든 미리 막아야 한다는 린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조종사가 조종관을 움직이면, 즉 중앙은행이 정책을 바꾸면 비행기 객실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그걸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는 바로 금리입니다. 돈의 가격이라고도 하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딱 바꾸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신용대출 이자, 자동차 할부금리, 또 기업들이 돈 빌리는 비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되는 경로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기준금리가 내려가죠. 그럼 은행들은 그걸 따라서 대출금리를 낮춥니다. 주택담보대출도 싸지고 기업대출도 싸지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자가 싸니까 돈을 빌려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싶어지겠죠. 기업들도 투자를 늘리고요. 이렇게 돈 빌리는 비용이 싸지면서 전반적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는 아주 간단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말고 또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좀 더 심리적인 경로인데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부유하다고 느끼는지를 바꿔서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걸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자,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은 은행 예금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것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주식 가격이 오릅니다. 또 대출이자가 싸지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서 집값도 오를 수 있고요. 그러면 내 퇴직연금 계좌 잔고도 늘어나고 우리 집 가격도 오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내 월급이 오른 건 하나도 없는데도 왠지 내가 더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생겨서 지갑을 더 쉽게 열게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서 실제 소득 변화 없이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 이게 바로 자산 효과입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경제라는 거대한 비행기를 조종하는 일은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조종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조종사들이 과거의 실패로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항해수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과 자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힘의 지도를 읽어내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